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황이 없어 맞춤법이 틀리거나 말이 횡설수설해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쯤 세상둥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고 포기하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도 전 꿋꿋이 버텼습니다. 조산을 했지만 저희 천사들은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 주었고요.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임신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제 뱃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로 고통을 느꼈던 만큼 배로 행복합니다. 세상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딸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세요. 정말 열이 받고 제 딸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자꾸 나요. 앞서 말했듯이 아들이 2명이고 딸아이가 1명입니다. 시어머니는 너희가 3명을 어떻게 키우겠냐? 돈은 어디서 공짜로 나오냐? 딸아이는 입양 보내고 아들 둘만 키워라. 진작에 지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희 형편의 3명은 무리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시아버지나 남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시고요. 어머니께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 끔찍하게도 많이 남아 있으세요. 하지만 제게도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딸이죠. 형제도 많아요. 사남 이녀 중 셋째입니다. 제가 왜 제 딸은 안 되냐고 묻자 아들 둘이나 있는데 못하러 딸까지 낳으셨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저희 형편에 뭔 셋이냐, 딸은 보내자 이러시는데 저희 못 살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빠는 건축사 사무소를 하시고 엄마는 공무원이시고 오빠는 개인 가게 하나 차려서 돈 잘 벌고 잘 삽니다. 저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적지 않고 현재 육아휴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라 복직이 좀 느려질 듯 하지만요. 남편도 알만한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저희 둘 합쳐 연봉 8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형편의 셋이 무리라며 자꾸 딸아이를 입양 보내자고 하세요. 아이 셋 키우기에 여유로운 형편은 아닐지언정 부족할 형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배 아파서 낳은 딸인데 왜 어머니가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에 세상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좋아하시더니 성별을 알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딸 하나는 어쩌면 좋겠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때는 임신으로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려도 소용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딸 키워서 뭘 하겠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출산 전날까지도 병원에서 딸은 다른 데 맡기고 아들 둘만 데려와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둘은 정말 예뻐하시면서도 딸아이만 보면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쩌면 좋겠냐는 한숨만 내쉬시고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문제였어요. 아들들 사진은 찍어서 온 동네에 자랑하시면서도 딸아이 사진은 한 장도 찍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친척들한테는 쌍둥이 낳았다고만 말씀하시고 딸이 있다는 얘기는 아예 안 하셨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집에 와서부터는 정말 도를 넘으셨어요. 매일같이 딸은 입양 보내라, 3명은 너무 많다, 딸 키워서 뭐 하겠냐는 말씀만 하세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직접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아보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도 완전히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큰 다툼을 벌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인데 왜 입양을 보내야 해요? 하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너희가 3명을 키울 능력이 안 된다. 현실을 봐라.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럼 시누이도 남의 집 사람인가요? 라고 반박하니까 그건 다르다. 이미 다 큰 애와 갓난애를 어떻게 비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딸아이를 멀리하세요. 아들들은 안아보시고 예뻐하시면서도 딸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딸아이가 울어도 모른 척하시고 저 애는 왜 자꾸 우냐며 짜증을 내세요.
제일 속상한 건 딸아이 이름도 지어주시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들들은 벌써부터 이름을 여러 개 지어놓고 고민하시면서도 딸아이는 어차피 보낼 애인데 이름은 뭐하러 짓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딸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며 임시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세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문제예요. 이웃들이나 친척들이 오시면 아들 둘만 보여주시고 딸아이는 잠자고 있다며 보여주지 않으세요. 가끔 딸아이가 보이면 저 애는 좀 약해서라며 얼버무리시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외출할 때 딸아이만 데려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들만 데리고 나가서 자랑해라. 딸까지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면서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니까 저도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모유 수유도 제대로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더라고요. 특히 딸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아들들과 똑같이 제 뱃속에서 나온 소중한 아이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하면서 괜한 감정만 부린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3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냐고 하세요. 남편도 이 상황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확실히 제 편이에요. 절대로 딸을 보낼 수는 없다.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 말도 안 들으세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른다. 나이 들면 알게 된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 설득하려고 하세요.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손자든 손녀든 다 소중한 아이들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가신 거예요. 남편도 회사에 가고 없었고 아들들만 집에 남겨놓고요.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가 없는 걸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아들들은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 전화는 안 받으시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정말로 어딘가에 맡기고 오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안고 돌아오셨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받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말도 없이 데려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건강한지 확인해봐야 입양 보낼 때 문제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진심이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완전히 화가 나서 당장 집으로 오더라고요. 남편이 와서 시어머니와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제 아이를 제 허락도 없이 어디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내 손녀인데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현실을 모르니까 내가 나서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잠든 사이에 딸아이를 또 어딘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딸아이를 제 옆에 바짝 붙여놓고 자는데도 계속 불안해요. 남편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달라. 아니면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손녀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나오냐. 너희들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미리 막아주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고맙다고 할 일인데 왜 너희는 이렇게 나오냐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손녀를 입양 보냈자는 게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니요. 시누이한테도 말해봤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 반응도 실망스러웠어요. 새언니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3명 키우는 거 정말 힘들 텐데 딸 하나 줄이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시누이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 집에서 딸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남편뿐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도 누나도 그런 생각이에요. 누나도 딸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는 나는 이미 다 큰 사람이고 갓난애와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집안 분위기가 이런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따로 나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동의했어요. 하지만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아들들은 두고 가라, 딸만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3명 다 제 아이들인데 어떻게 나눠서 데려갈 수 있어요? 했더니 아들들은 이 집대를 이을 아이들이다. 딸은 어차피 남의 집 가서 살 아이니까 데려가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논리였어요. 세상둥이를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건지, 그것도 성별로 나눠서 말이에요. 남편도 완전히 화가 나서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은 3명이 한 세트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세트가 무슨 말이냐, 아들과 딸은 다르다. 아들은 집안의 대를 잇는 소중한 아이들이고 딸은 그냥 거쳐가는 손님일 뿐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21세기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특히 저희 엄마는 딸만 둘인데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저와 제 동생은 모두 남의 집 가서 살 아이들인 셈이잖아요. 엄마가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정에는 그냥 새쌍둥이 키우느라 힘들다 정도로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입양 보내자고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남편도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집에 오기가 무섭다고 또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다고 해요. 아이들도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딸아이는 유독 자주 우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명절인데 정말 가기 싫어요. 새 아이 데리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들을 보여드리기도 싫고요. 특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딸아이에 대한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명절에 안 가겠다고 통보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명절에 어떻게 안 올 수 있냐며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그럼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또 딸아이 입양 이야기를 꺼내실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계속 악몽을 꿔요. 꿈에서 시어머니가 제 딸아이를 빼앗아 가시는 꿈을 자주 꿔요. 제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딸아이가 점점 멀어지는 꿈이요. 꿈에서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어머니께서 오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오시지 마세요. 오시면 영 끊고 살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인데 왜 내가 못 가냐며 고집을 부리세요. 시아버지는 전화나 문자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어머니를 말려봤지만 말을 안 들으신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가늠이 안 서네요. 저희 부모님은 손자 손녀들을 정말 기다리셨는데 이런 상황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이미 아이들 옷도 많이 사두시고 장난감도 준비해 두셨어요. 3명 몫으로 똑같이 말이에요. 엄마는 손자든 손녀든 다 똑같이 예쁘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엄마께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화나고 상심하실지 뻔해요. 아마 당장 달려오셔서 시어머니와 싸우실 것 같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이지만 가족 일에는 정말 예민하세요. 특히 저와 동생에 관한 일이면 더더욱 그러시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정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 시어머니가 좀 간섭이 심하다 정도로만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절 때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그때 아이들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실 수도 있고요. 특히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왜 이렇게 말랐는지, 왜 자주 우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아들 둘은 잘 먹고 잘 자는데 딸아이만 유독 까다롭고 자주 울어요. 혹시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병원에서도 딸아이가 좀 예민한 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편안한 환경에서 키우라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아들 둘도 무척 예쁘지만 딸아이만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만 커요. 밤에 딸아이를 재우면서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여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안쓰러워해요.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도 힘들어한다. 우리 집을 나가자고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도 저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집을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시어머니는 분명 계속 연락하실 테고 딸아이 입양 이야기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나 다른 친척들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넣으실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걱정돼요. 아무리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기는 어려울 거예요. 남편도 이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고 하고 밤에도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어제는 남편이 내가 좀 더 강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릴 걸 그랬나라고 자책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래도 가끔은 남편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3명 키우기가 힘들긴 할 텐데라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바로 그래도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냐라고 하지만요. 저도 솔직히 3명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특히 새 쌍둥이는 정말 힘들죠.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재우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뱃속에서 10달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아이인데 말이에요. 아들들과 똑같이 사랑스러운 제 딸인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요즘 딸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어디 안 보낼 거야 라고 다짐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너희 여동생이야, 평생 함께 지내야 하는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가 여동생을 보내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존재여야 하는데 지금 시어머니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친정 엄마는 벌써부터 언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겠냐고 하세요. 새 쌍둥이라니 얼마나 예쁠까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엄마 마음을 생각하면 더욱 속상해요. 저희 엄마는 딸 둘만 키우시면서도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마께 시어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제는 친정 엄마가 전화해서 요즘 왜 목소리가 이상하냐,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키우느라 좀 피곤해요라고 대답했지만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정말 괜찮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요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시어머니의 고집이 너무 세셔서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딸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려고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 시어머니도 법적인 절차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압박만 하시는 거겠죠. 매일같이 딸은 보내라, 3명은 너무 많다는 말씀만 하시면서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저도 언젠가는 지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봤어요. 다들 말도 안 된다,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니라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당장 집 나가라, 그런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편 직장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딸아이만큼은 꼭 지켜야겠어요. 제가 포기하면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물론 제 편이지만 결국 엄마인 제가 가장 확실한 보호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명절에 오시는 걸 막아야겠어요. 남편이 오시면 저희가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조언이든 위로든 뭐든 좋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 딸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